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평창올림픽 개막식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에 앞서 저녁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만찬을 갖고 다자 외교를 펼쳤습니다. 관련 이야기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창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막식 한 몇 분 정도 진행이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8시부터 10시 10분 정도까지 2시간 10분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성화 주자에 아무래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일지 아니면 뭐 남북 공동으로 성화가 점화가 될지 이렇게 네. 막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요. 한 17분 정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남북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포츠의 제전이고 또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의미, 거기에다가 이제 지구촌 사람들이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보하는 전쟁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그런 기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대한민국, 한국처럼 이렇게 어려운 나라도 없습니다. 분단된 나라고 특히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지난해 또 2016년 굉장히 뭐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1월, 12월까지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올림픽 기간에. 그래서 일부 국가는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걱정을 하던 것이 불과 3, 4개월 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참여를 하고 같이 공동 입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이 한반도가 그렇게 뭐 스포츠 행사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남과 북이 협의를 잘 한다면 스포츠 네. 제전을 잘 치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그림이죠. 만약에 북한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쩌면 상당수 국가가 오지 않았고 네.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에서 지금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것과는 뭐 굉장히 다른 그림이니까 저로서는 다행스럽고 이런 좋은 의미를 살려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남북 선수 공동 입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평창 올림픽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참가를 하겠다고 한 거는 이제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습니다. 네. 그때 이미 큰 그림이 정해졌고 북한의 결단이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참가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고위급 대표를 보내겠다고 했지 누가 고위급 대표로 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북한의 지금 정치 지형도를 볼 때 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면 그 사람은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굉장히 좀 김정은의 의사 대변을 네. 할 수 있는 특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최룡해 부위원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았고요. 만약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오지 않는다면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일부에서 이제 김여정 당 부부장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부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제 북한에서 내려온 통지문을 보니까 제1부부장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1부부장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어리고 아직 국가 일을 한 지가 별로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김정은 지도자의 이제 혈통이기 때문에 혹시 남쪽에 가서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김여정 부부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제 통지문에서 이게 김여정 제1부장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네.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나름대로의 이제 의지를 갖고 있다.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상당한 것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친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교류가 북미 대화까지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금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자리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있고 또 아베 총리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북미 대화 좀 지금 조우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관심사가 그 앉은 자리에서 네. 혹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눈이라도 마주칠 것인가, 혹시 악수라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다는 것이 오늘 하루 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네. 오전부터 말하자면 천안함 이제 기념관을 방문을 했고. 네. 또 서해 수호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에 있는 우리 이제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시설이고 거기에 이제 제2연평 해전에 사용된 참수리 357 고속정이 또 전시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또 탈북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북한은 감옥 국가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너무나도 잔혹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한다. 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는데 북한이 참가를 한다고 해서 매력 공세를 펼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런 잔혹한 면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뉴스를 뺏어가는 일은 네.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아주 단호한 강경한 발언을 했고 또 6시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외빈 대상 이제 초청 연회가 있었습니다. 네, 리셉션이 있었죠. 거기는 정상급 네. 외빈만 오기 때문에 다 합쳐도 30명이 안 되고 초청 대상자가 거기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 대상이고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네. 초청 대상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왔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갔고 또 일찍 나왔다고 해요. 이제 같은 자리에 있기 싫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같은 자리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게 싫다. 이러한 네. 자기의 마음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6시 반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는데 올림픽에 참가하러 온 이제 미국 정부의 특사입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의 특사인데 올림픽에 참가하러 왔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연회가 있는데 다른 약속을 네. 했다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존재하고 같은 헤드 테이블, 같은 이제 좌석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다고 보고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런 마크 펜스 부통령의 행동이 미국 정부의 의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요소 중에 분명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죠. 네. 다만 이제 미국은 언제나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외교에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언제나 같이 작동을 시키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진지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당근과 채찍의 요소 중에서 채찍의 요소를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은 당근의 요소를 미국 정부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지금 남북 교류를 하면서 특히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도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거는 제재에 포함이 되는 사안도 있고 안 되는 사안도 있지만 그 대북 제재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는 그런 결정들을 지금 미국 정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근이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히 미국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는 행동은 채찍 쪽에서 자기가 열심히 단호하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네. 당근 쪽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뭐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켜보자라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그럼요. 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어쨌든 당근과 책찍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뭐 렉스 틸러슨 장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당근 쪽에서 조금 활동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뭐 주한미군을 네. 38순위로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비핵화라고 네. 하는 북핵 문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이런 것을 약속을 해주면 네. 우리가 북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뉘앙스를 시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정부의 당근,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 정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강경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이제 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 안에 금방 관여 쪽이 크게 강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어떤 이런 강경한 조치, 단호한 조치, 채찍의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리고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 대화로 이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당근 요소, 북한과의 관여, 대화 이쪽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은 잠재적인 물밑에서의 요소라고 봐야 되고 가시적인 것은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늘 매우 단호한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내일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이번 방문에 하이라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이 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과 그 일행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 일행이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게 돼 있고 오찬을 하면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이제 남북 간에 협의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김여정 자기 동생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라 이렇게 전했을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이럴 때 서한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나 구두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그 특사가 말을 받아 적어가지고 상대방 앞에서 이제 꺼내놓고 낭독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구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구두 메시지 가능성은 뭐 거의 100% 가까이 될 거라고 보고요. 친서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저는 5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남북 정상 간의 신뢰를 지금은 이제 없는 상태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올림픽 문제 때문에 신뢰 관계가 이제 쌓이는 중입니다. 쌓여가고 있는데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고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죠. 북한이 깰지도 모르고 북한이 생각할 때는 남쪽이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나 친서 메시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나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좀 더 진전된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한미 군사훈련까지 얘기를 할지는 약간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고 지도자급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괜히 했다가 나중에 물리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체로 외교적으로 좀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합 군사훈련까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가 해야 할 조치를 해야 한다. 남의 나라 얘기를 듣고 남북 간의 민족 간의 관계를 깨면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남쪽에서 좀 동의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의 내용이 결국 이제 뭐 군사훈련을 하면 안 된다, 뭐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은 철수시켜라 이런 말을 내포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직접 하면은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화를 하기가
없죠. 그러니까 네. 대화를 하기 어려운 말은 하면은 이제 깨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추상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용어를 제안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고 이제 평양으로 좀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 이런 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에 CNN에서도 그런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 매우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들 왕성태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